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학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요즘 EAA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성장애 필수다, BCA보다 낫다. 사실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EA를 들어보셨다면 이미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EAA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9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 이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을 만들 때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EA가 필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EA를 추천하는 특정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바로 아미노산 흡수 경쟁입니다. 이 흡수 경쟁을 이해하면 왜 EA가 필요한지 훨씬 명확해져요.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EA는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많거든요. 몇몇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EA의 제품이 바로 6D 아미노 알파입니다. 이 제품이 왜 특별한지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EAA가 아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셨는데 아미노산은 뭔지, 필수 아미노산 또 뭔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가장 작은 조각이에요. 몸에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육, 피부,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호르몬이랑 효소까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조립하려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블록이 필요해요. 마치 레고 블록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레고 블록이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총 20종류예요. 재밌는 건 이 중에서 몇 개는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요 절대 못 만들어요. 무조건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즉 EAA입니다. 그럼 EAA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완전 중요하죠. 필수 아미노산은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단백질 합성이 멈춰버려요. 근육도 못 만들고 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수님, 비필수 아미노산은 덜 중요한 건가요? 단어가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수랑 비필수는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비필수 아미노산도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예요. 그냥 우리 몸이 자급자족 할 수 있어서 굳이 밖에서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몸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활용의 마법이라고 할까요? 몸에 있는 아미노산을 약간 막 다듬어서 그 순간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고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변할 때 나오는 중간산물이 있거든요. 그 중간산물을 피루부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 안에 있는 아미노길이라는 블록이랑 이렇게 딸깍하고 만나면 새로운 비필수 아미노산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만들 수 없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이게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맞아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근육 생성과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죠. 일종의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노가다라고도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둘째, 호르몬이랑 효소 생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만 해도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있어야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면역세포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병원균한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EAA 보충제를 찾는 거죠. 근데 BCAA도 유명하잖아요. EAA랑 BCAA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BCAA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3가지만 쏙 빼놓은 거예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쉽게 말해서 BCAA는 EAA의 일부인 거죠. 그럼 단백질 보충제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진짜 재밌어요. 셋을 다 같이 비교해 볼게요. 단백질 보충제는 뷔페예요.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있으니까 원하는 걸 골라서 먹을 수 있죠. BCAA는 특별한 단품 메뉴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쏙 골라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EAA는 풀코스 요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9가지만 갖춰놓은 거니까요. 재밌는 건 BCAA는 모든 단백질이랑 EAA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잘 챙기고 필요하면 EAA를 추가하면 되지 굳이 BCAA를 또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코스 먹으면서 굳이 스테이크를 또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단백질을 잘 먹으면 EAA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완전 단백질이냐 아니냐인데 단백질 식품들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보통 식물성 식품은 한두 가지 정도 제한 아미노산이 있고 동물성은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중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콜라겐. 이 콜라겐은 동물성인데도 제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영양학에선 단백질 식품으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맛으로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네요. 맞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니까 굳이 EA를 따로 먹을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운동을 하면 BCAA가 이렇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EA가 이 동화저항을 깨고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EA는 그냥 9가지 아미노산을 아무렇게나 섞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BCAA는 딱 3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이 3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녀석을 기준으로 단백질 합성이 진행되거든요.